안녕하세요. 오수미 건축사입니다. 여러분,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겨울이 다가올수록 추워서 난방비 걱정, 또 여름이면 더워서 냉방비 걱정이 많아지는데요. 이런 고민 여러분도 한 번쯤 해보셨죠? 냉난방비는 올라가고 집안의 온도는 시원찮고 왜 이렇게 집이 외부 온도에 영향을 많이 받지?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이 문제의 원인은 바로 단열이죠. 단열이 부족하면 집안의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거나 외부의 열이 쉽게 들어와 실내 온도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우리 집의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해주는 단열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단열재에도 종류가 정말 많고 각각의 장단점도 달라서 단열재를 선택하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과연 어떤 단열재가 우리 집에 적합할지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하시면 여러분도 단열재의 종류와 각 특징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단열재는 외부의 열을 차단하거나 내부의 열이 나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건물이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단열재를 잘 설치하면 실내외의 온도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결로를 줄여줘서 곰팡이 발생과 같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어 건물의 수명이 길어집니다. 단열재의 종류에는 비드법, 압출법, 경질 우레탄 폼, 그라스울, 미네랄울, PF보드, 저방사 단열재 등 종류가 아주 많은데요. 하나씩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 비드법 단열재란 EPS라고도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스티로폼이라고 부르는 소재의 단열재입니다. 구슬 모양의 원료를 두 번의 발포 과정을 거쳐 생산합니다. 비드법 단열재는 1종과 2종으로 나뉘는데 1종이 우리가 흔히 아는 흰색 스티로폼이고 2종은 구슬 모양의 비드에 흑연을 첨가해서 진한 회색을 띱니다. 열이 전달되는 수치를 나타낸 열 전도율이 낮을수록 단열재의 단열 성능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비드법 1종은 열 전도율이 0.035에서 0.046W/m 비드법 2종은 0.034 W/m 이하입니다. 2종이 1종보다 단열성이 더 좋고 가격도 더 높습니다. 비드법 단열재는 전열선이나 칼, 톱 등으로 원하는 대로 자를 수가 있고 고정하기가 쉬워서 시공이 쉽습니다. 또 무게가 가볍고 가격이 가장 저렴합니다. 그러나 불에 약해서 화재시 쉽게 녹고 유독가스를 방출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압출법 단열재란 XPS라고도 하며 아이소핑크라고 흔히 말하는 단열재입니다. 열 전도율은 0.034 W/m 이하입니다. 폴리스티렌을 고온에서 녹여서 압출하여 만듭니다. 압출법 단열재는 밀도가 높고 구조가 균일하여 단단합니다. 무게가 가벼워서 운반에 용이한 것도 장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한 압축 강도가 높은 편이고 변형이 적습니다. 습기에 강해서 습기에 노출되는 지하실이나 바닥 등에 주로 쓰입니다. 그러나 70도 이상의 고온에서는 2차 발포가 일어나므로 난방하는 바닥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단열재의 표면이 너무 매끄럽다 보니 접착력이 떨어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단열 성능이 점점 떨어지는 것이 단점입니다. 세 번째로 경질 우레탄 폼 단열재는 경질 폴리우레탄 소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경질 우레탄 폼 단열재도 1종과 2종이 있는데요. 1종은 단열재 표면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2종은 표면에 알루미늄이나 천을 부착하여 차습 기능을 높인 것입니다. 열 전도율이 0.020 W/m/K으로 단열 성능이 매우 뛰어난 단열재입니다. 단열 성능이 좋은 만큼 다른 단열재보다 얇은 두께로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셀 구조가 밀집되어 있어서 소음을 차단하는 차음 성능이 높고 가벼우면서도 강도가 높아서 주로 지붕이나 외벽에 많이 쓰입니다. 그러나 면이 고르지 못해서 습식 마감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단열재 자체가 수축하면서 크기가 줄어들거나 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밀도가 낮거나 겨울철에 생산하는 제품일수록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높은 것도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라스울 단열재입니다. 그라스울 단열재는 유리 원료를 고온에 녹여서 섬유화하여 만든 것입니다. 밀도에 따라서 열 전도율이 0.034 W/m K 이하부터 0.035,
0.049 Wp/m3까지 있습니다. 유리 원료로 불에 강하며 불연제로 화재 시 유독가스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식이나 변형이 거의 없어서 단열 성능이 오래 유지됩니다. 현장 가공이나 운반, 보관도 쉬운 편입니다. 그러나 수분을 잘 흡수하여 수분을 흡수하게 되면 단열재가 처지고 단열 성능도 떨어지게 됩니다. 시공할 때 통기나 수분 배출에 신경을 써줘야 하는데요. 유연성도 있다 보니 습식공법으로는 시공이 안 되고 건식으로 시공이 됩니다. 5번째로 미네랄룰 단열재는 고온에서 광석을 녹여 섬유화한 것으로 만든 단열재입니다. 광물이 원료이다 보니 불에 견디는 내화성이 높고 습기 흡수율이 낮아서 외단열 습식 공사에 주로 쓰입니다. 열존도율은 0.035에서 0.040 Wp/m3으로 단열 성능이 높지 않지만 글라스울보다 가격이 높습니다. 다음으로 PF보드는 페놀 수지를 원료로 발포하여 만들어진 준불연 단열재로 페놀폼이라고도 합니다. 열전도율이 0.020 Wp/m3으로 단열 성능이 매우 뛰어나서 다른 단열재에 비해 얇은 두께로도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을 충족하고 준불연 단열재여서 외벽 단열재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내구성이 뛰어나 오랜 기간 성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가가 높은 것이 단점입니다. 7번째로 분무식 중밀도 폴리우레탄 폼이란 폴리우레탄 수지를 물 또는 발포제로 발포시켜 거품을 형성하고 빠르게 팽창시켜 정해진 틀에 맞게 성형되도록 한 단열재입니다. 흔히 수성 연질 폼이라고 합니다. 스프레이처럼 뿌리는 형식이라 구석구석 밀실하게 채워져서 건물의 기물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주로 목조주택이나 데크플레이트 하부에 많이 사용되고 틈새 공간이나 모서리, 관통 부위에 시공하기 좋습니다. 투습성이 원활하여 습기에 강한 편입니다. 어느 정도 탄성은 있지만 눌린 후에 형태가 복원되지 않기 때문에 작업할 때 눌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내부에서 결로가 얼어버리면 내부에 공극이 생기고 이 공극이 복원되지 않아서 시간이 지날수록 내부 환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수층 시공을 꼭 해야 합니다. 시공할 때 이산화탄소 가스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작업자에게 유해하니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방사 단열재는 알루미늄 표면에 저방사 코팅을 하고 폴리에틸렌과 결합시켜 내부에 별집 형태의 밀폐된 공기층이 있는 단열재로 건물로 들어오는 대부분의 복사열을 반사시켜서 복사로 인한 열 전달을 차단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는 환경인 건물 상부나 외벽에 주로 사용됩니다. 유연하고 인장 강도가 강해서 오설이든 꺾이는 부분이나 비정형적인 건물에도 시공할 수 있습니다. 자재비와 시공비가 저렴한 편이며 별도의 방습층이 있어서 단열과 방습 기능을 동시에 합니다. 그러나 알루미늄 표면이 오염되었을 경우 반사 효과가 떨어져서 단열 효과도 떨어지게 되는 것이 단점입니다. 그리고 습식 시공을 할 수 없습니다. 습식으로 하게 되면 표면에서 반사된 열이 빠져나갈 수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방사 단열재는 다른 단열재의 열존도율 측정 방식이 아닌 마감재까지 포함한 열 관료율로만 단열 성능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을 충족하려면 반드시 마감재까지 포함한 열 관료율 시험 성적서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단열재의 종류와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주택의 단열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황에 맞는 단열재 선택이 중요한데요. 집의 구조와 위치, 예산까지 고려해 가장 적합한 단열재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영상이 단열재를 파악하고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